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이 조만간 AP 사업에서 선두주자를 조만간 따라잡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AP 사업은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갤럭시 S23에 자신의 옥동자격인 엑시노스 2300을 버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했습니다. 이 퀄컴이 친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경쟁사인 TSMC에 전량 다 맡기는데도 굴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AMD GPU IP를 최초로 탑재해서 만든 엑시노스 2200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현저히 못하다는 냉정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점 삼성이 AP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음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내 언론 중에서는 서울경제가 삼성이 올 4분기부터 TSMC만 활용하던 그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레이퍼 레벨 패키지를 AP 생산에 도입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샘모바일 등 외신과 유명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받으면서 이 내용이 바로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부활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삼성의 엑시노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이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어떤 기술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은 이 반도체 칩을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 과정을 줄여줍니다. 웨이퍼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칩을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TSMC는 지난 2016년 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 TSMC의 전량 칩 물량을 맡기는데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최근 정기 학술대에서 이 첨단 패키징을 올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적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의 조기 기한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학술대에 참석한 엔지니어가 그 엑시노스 2400이라고 꼭 짚지는 않았지만 프리미엄 엑시노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올 4분기부터 양산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 초 나오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24 출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엑시노스 2400을 연상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해보니 기대했던 것만큼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엑시노스 출시가 더 밀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엑시노스 2400일 가능성이 크고 그 명명법이야 엑시노스 2400으로 하든 다른 것으로 하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은 지난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해서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 확장의 한계가 뚜렷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자 올 연말부터 패널 레벨 패키지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투 트랙으로 양산 적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인 2022년에 패널 레벨 패키지 이번에 그 AP에 적용한다는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그래픽 D램인 GDDR6W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픽 D램에 이어서 이 패키징 기술을 AP에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 자체가 더 작은 패키지 설치 공간에서 더 높은 통합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만큼 칩셋이 더 작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더 전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 그 AP 양산 테스트 결과 엑시노스 칩셋이 스냅드래곤의 특징인 탁월한 최적화와 전력 효율성 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만 있다면 엑시노스의 조기 기한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양산을 보면 엑시노스의 빠른 복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큰 갤럭시 S23 펜 에디션 모델에 엑시노스 2200의 탑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의 주력인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하기 전, 그러니까 엑시노스 2400을 다시 탑재하기 전에 일종의 잠재 시험 운행 같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이 첨단 패키징 기술을 AP에 적용하면서 엑시노스 2400 조기 기한설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입니다. 잘 지켜봐야 할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이지만 패키징 기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의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는 웨이퍼 공정과 소자가 구현된 웨이퍼를 가지고 개별 칩으로 포장하는 패키지 공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포장 공정이란 말에서 느껴지듯이 과거만 해도 이 패키징 공정은 이 세련되지 못한 공정으로 간주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키징 기술이 있어야 최고의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칩 패키징이 삼성, TSMC, 인텔 등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들의 전쟁터로 부상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패키징이 중요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만 해도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컴퓨팅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 사이의 공간이 몇 나노미터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접근법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칩 제작 방식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전에 방치되던 칩 패키징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겔싱과 같은 CEO도 이제는 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사소 AMD CEO도 그런 적이 있죠. 칩을 만드는데 어떤 프로세스 노드가 사용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패키징 방식이라고 리자수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작업인데요. 이 패키징 작업을 통해서 칩을 보호하고 칩과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 연결을 해주고 열을 방출하도록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칩이 아무리 빨라도 이 시스템으로 나가는 정기적 연결 통로는 패키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징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칩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이에 대응하는 반도체 패키지도 빠른 속도가 구현되는 기술로 개발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패키징 방식도 갈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칩만을 패키징했다면 이제는 복수의 칩을 따로 만들고 한 개 칩처럼 결합을 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가 성공해야 설계와 제작의 동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이 차기 프로세서 경쟁에서 시작전과 같은 엑시노스 AP의 성공을 바탕으로 삼성은 사업 전반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사업을 키우려면 엑시노스 분발은 필수인데요. 이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 후발주자 삼성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삼성은 항상 최첨단 노드, 선단 노드의 수율 안정을 꾀하는 마중물 역할을 엑시노스에 맡겨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 엑시노스가 발열 등의 문제로 갤럭시 S23에 탑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삼성 파운드리 선단 노드에도 좋지 않은 징조인 것만은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삼성 엑시노스가 다시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새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AP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파운드리 수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파운드리의 칩 수주 물량에도 순기능이 예상됩니다. 이 엑시노스 공백기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잘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